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디퓨전 모델에 관한 연구와 기술 설명 자료들인데요. 요즘 생성형 AI 분야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기술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쪽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2 같은 혁신적인 모델들의 기반이 되면서 엄청 주목받고 있죠. 네, 바로 그 기술이죠.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기존 생성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점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술의 핵심 원리랑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실제 이미지 같은 데이터에 일부러 노이즈를 점점 더해서 완전 노이즈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 노이즈에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양방향 과정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순방향 과정, 영어로는 forward process라고 하는데 데이터에다가 일부러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 순수한 노이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역방향 과정, reverse process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모델이 학습해서 아주 실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오, 이 구조 덕분에 데이터의 분포를 굉장히 정밀하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겐 같은 모델들이 좀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결과물이 갑자기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노이즈를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는 거네요. 그럼 그 노이즈를 더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방향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투과한다고 하고 이게 또 마르코프 체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 네. 순방향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우시안 노이즈를 써요.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수학적으로 다루기 좋은 종류의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여러 타임 스텝에 걸쳐서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네. 이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각 단계의 상태가 바로 직전 단계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확률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이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좀 더 다루기 쉽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계산이 용이해지죠. 그럼 반대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방향 과정은요? 거기선 신경망, 특히 윤핵 같은 걸 쓴다고 하던데요. 네, 역방향 과정이 사실 이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딥러닝 모델, 즉 신경망이 활약을 하는데요. 이미지 분야에서는 특히 유넷이라는 구조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넷이요? 네, 구조 자체가 약간 U자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미지의 전체적인 맥락이랑 세부적인 디테일을 동시에 잘 파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추가된 노이즈가 정확히 어떤 건지 예측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분산 스케줄, 베리언스 스케줄이라는 건데요. 이건 각 단계별로 노이즈를 얼마나 많이 추가하고 또 역방향에서는 얼마나 제거할지 그 양을 조절하는 일종의 스케줄표 같은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죠. 아, 단계마다 노이즈 양을 다르게 조절하는 거군요. 네, 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입니다. 와,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하고 빼는 그 과정 자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걸 또 유넷 같은 신경망으로 학습시키고 스케줄까지 조절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든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고품질의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단순히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서요. 저희가 아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2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 외에 또 어떤 활용 분야가 있나요? 물론 그 텍스트 이미지 변환이 가장 잘 알려진 응용 분야 중 하나지만 활용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만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인페인팅 기술 있잖아요. 아, 네네.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 지우거나 할 때 쓰는 거요. 네, 그것도 디퓨전 모델로 아주 잘할 수 있고요. 또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만드는 초해상도 슈퍼 레솔루션 기술에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오, 초해상도까지요? 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디오 생성, 그러니까 목소리나 음악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3D 모델링이나 심지어 분자 구조 설계, 신약 개발 같은 과학 연구 분야에도 적용될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이야,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성되는 결과물의 품질이 매우 높고 학습 과정이 안정적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 때문에 기존의 생성 모델들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컴퓨팅 파워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 더 발전하면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디퓨전 모델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멀쩡한 데이터에 체계적으로 노이즈를 더했다가 이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네요. 네. 특히 학습이 안정적이고 결과물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 이건 확실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모델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노이즈 제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학습된 패턴을 따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창의성과 같은 걸까? 아니면 그냥 고도로 발달된 패턴 복원 기술일까? 혹은 앞으로 AI는 단순히 이런 노이즈 제거 같은 과정을 넘어서서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어떤 변환 과정을 학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AI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네, 한번 이 부분을 청취자분께서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